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확정일자 하니까 이걸 또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확정일자 하니까 이것은 뭐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우리 항상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자 말이죠. 확정일자는 채권의 물권 하나.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뭐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지? 우선에서 변제받아갈 권리. 우선에서 변제받아갈 권리. 누구에 대하여? 우선자가 들어가니까 뭔지 몰라도 어떤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자 있으면 내가 우선할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선 변제, 누구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다 이거지. 그런데 단 뭐다? 앞선 권리에 대해서는 잭소리도 못하는다는 거. 이게 우선 변제권. 그러면은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법 3조의 2의 제2항 10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조항 보면 3조 1항의 이한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다 뭐를 받아놓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요 두 가지 옵션, 요 조건입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딱 갖추면 뭐가 발생된다더라?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요 둘 중에 하나 빠지면 어떻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발생된다, 안 된다? 발생 안 된다. 이게 법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택 임차인한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중요해요. 자, 두 번째가 뭐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놓자, 이게.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 계약기간 끝난다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받으면 나고 끝나버려요. 근데, 사는 와중에 주택이 경매되었다. 이랬을 때 확정일자, 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 그죠? 그런데 항상 뭐가? 1번 타당 뭐다? 전입신고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 3조 1항 해가지고. 법 3조 1항 여기에 뭐다? 전입신고 해라. 따라서 뭐다, 이거? 전입신고 안 하면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확정일자 받아나단 말이지. 전입신고를 안 한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면 이게 발생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전입신고 안 했다. 하나를 결했다. 그럼 이게 뭐다? 전혀 발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뭐다, 이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2번 확정일자 지문 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네, 5번째 줄인가요? 단 나와 있죠?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뭐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력을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된다더라? 임차인의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에서 뭘 갖춰라? 대항력을 갖추라는 거. 대항력을 갖춰야지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제가 너무 막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하실 적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이죠. 이 동영상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란 말이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셔가지고 스스로 물건 보시고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지겨우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저 자료가 예 1번을 보시죠. 예 1번. 예 1번 보시니까 이게 건전한권 설정 전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5년 4월 1일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임차인 갑과 임차인 을이 이 사람은 2005년 3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동일한 날짜에 받은 모양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2005년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뭘 믿고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죠.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 자, 이 상태에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권리분석하자 하면 뭐지? 말소기준 권리 찾자. 여기 잡았습니다. 앞에 있으면 인수증. 낙찰자 인수. 근데 임차인 가외 보증금 얼마? 5천만 원. 을의 보증금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말소 기준 권리 이걸 잡아가지고 이거보다 먼저 앞서 있으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최대 얼마? 5천만 원까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랬을 경우 때로는 이 사람은 5천만 원 전액을 다 배당을 받아가 주십니다. 전액 다 배당 받아간다면은 결과론적으로 자 인수한다는 것은 낙찰자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 100%를 떠안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임차인 갑이라는 사람이 배당 결과 5천만 원 전액 다 배당 받아간다면 그때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 뭐다 이게 빵프로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한 사람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낙찰자와 관계가 없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해서 낙찰자인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자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은 쉽습니다. 간단해요. 경매 제가 볼 적에는요. 돈이 문제지, 돈이 없어서는 문제지, 이 권리 분석 못해가지고 못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료, 예 2번 바로 위에 보시니까 박스에 제가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뭐다? 대항력이 뭐다? 전입신고한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거든요.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이 길을 오던 영시 대항력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실무가 없다는 거. 전입신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확정일자 100번을 찍어본들 그 계약서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예 2번을 보시겠습니다. 차근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이 7월 1일 날 경매 정보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 해놓고 확정일자만 덜렁 받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7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네. 그러고 나서 8월 1일 날 전입신고 했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요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함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요것도 1번 타자입니다. 주택 임차인한테서 1번 타자, 뭐 전입신고, 2번 타자, 뭐 확정일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1번 타자는 뭐지? 그러니까 낙찰자가 저희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지 인수 여부를 파악하자. 두 번째, 2번 타자가 뭐다? 이 임차인입니다. 우리가요,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뭐 저당권이다, 뭐 가압류다, 뭐 저 조세 체납했다는 압류 등기가 되었다. 근데 그런 권리는 전부 다 경매시 매각으로 다 죽어버려. 다 소멸된다. 그럼 낙찰자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단 말이죠. 물론 이런 임차인들 중에 있어서도 보면 때로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임차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했다면 이 임차인은 경매시 매각으로 잭소리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 이 사람은 얼마 배당받는가 이거 신경 쓰지 말자 이거지. 그렇지 않고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항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가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가는가, 배당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배당표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왜 나중에 명도 집행하심에 있어가지고 좀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임차인이 과연 배당 절차에 참여한다면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얼마냐, 요 두 가지 측면에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특히 임차인 분석은 뭐다? 땡것입니다. 임차인 분석 땡것이다. 첫 번째, 인수 여부는 뭐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렸죠. 말소 기준 권리 대 임차인의 대항 뭐다? 대항력을 가지고 빠르면은 인수, 늦으면은 소멸.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배당 금액이 얼마냐? 요 관계는 임차인이 요 배당 금액이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일단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놨다. 그러고 나서, 당해 경매 사건이 있어 보니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건저당권, 물권은 뭐다 이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도 뭐다 이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전제로 한 확정일자는 게 뭐다? 확정일자? 어떤 권리?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가지고 있다.
얘도 우선 변제권, 얘도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 이건 시간순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라는 그런 법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빠르면 저당권 네가 전액 다 가져가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확정일자 네가 빠르면 네가 우선 변제 빠르니까 확정일자 네가 다 가져가 버려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게 임차인에 대한 분석함에 있어서 인수 여부만 따져보다 뭘 가지고 따지지? 그러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게고 두 번째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언제 발생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항력이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 2번을 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분석하실 때는 주거용 부동산에 분석하신다면 대자를 써요. 대자가 뭐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언제? 자, 확정일자 받아놨으니까 자,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이걸 여러분들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자, 대항력이 언제고? 그러니까 7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아놓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100번 찍어봤자 아무리 실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 전입신고했지? 항상 이 전입신고 요걸 전제라니까. 8월 1일 날 전입신고했네. 대항력은 언제? 그 다음 날이니까 언제지? 8월 언제입니까? 2일 몇 시? 오전 몇 시?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7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 받아놨잖아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요. 등기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보면은 법원 앞에 가면 저 변호사들 몇 사람에서 올려가지고 저 뭡니까 공정인 사무실을 운영하거든요. 공정 사무실 가가지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만 덜렁 내밀면 그냥 도장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빠서 못하고 우선 확정일자 도장만 찍어놨다. 근데 아무런 실무가 없어.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어떤 효력? 우선 변제권이 없다.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7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밤 12시까지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8월 1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8월 1일 밤 12시까지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대항력이 없다. 그럼 뭐가 없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8월 2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대항력이 벌떡 일어납니다. 대항력이 벌떡 발생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확정일자 8월 2일 오전 0시 나는 이때로부터 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확정일자가 왜 8월 2일 오전 0시부로 해서 발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은 8월 1일 날 전입신고했으면요 8월 1일 밤 12시간 대항력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이 대항력이니까. 따라서 전입신고가 그 다음날 언제지? 8월 2일 오전 0시로서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그때 가서 확정일자 나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예 3번을 보시죠. 예 3번도 보시니까 임차인은 언제? 5월 1일 날 전입신고했네요. 그리고 6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항상 뭐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이니까 언제입니까? 5월 며칠? 2일. 다음 날인 거죠. 몇 시? 대항력 잡는 거 간단해요.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이니까 5월 2일 오전 0시. 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냐? 아이고, 이 사람이 6월 1일 날 확정일자를 이 계약서에 받아놨단 말이죠. 6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 어떤 분들은 6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이 길이래. 확정일자는 이 길이 아닙니다. 대항력만 이 길입니다.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확정일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뭐를 전제로 한다더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부터? 5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쭉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 대항력을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확정일자를 안 받아버렸어? 5월 31일까지. 그럼 5월 31일까지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으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1일 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어떻게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6월 1일 몇 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6월 1일 오전 0시랍니다. 오전 0시에 동사무소 문 여나 얘기죠. 그죠? 아니죠? 동사무소 몇 시에 문 연다? 아침 9시에 문 연다. 그러니까 6월 1일 몇 시에, 그러니까 9시인데, 우리는 앞으로 9시를 하지 마시고, 주간, 6월 1일 주간부로 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된다더라. 요것도 여러분들 잘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저 말씀드린 거 요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제가 화살표 딱 그어놨잖아요. 그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한다더라. 다시 이쪽으로 오시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데 요 사안 같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먼저 빨리 취득을 했어요. 근데 단지 지 잘못으로 지가 확정일자 못 받은 거야. 임대차 계약상에 확정일자 도장 안 찍어 놓으면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보니까 어떤 집에서 이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보증금을 정액해가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거 옛날 계약서 가져와. 임차인은 뭣도 모르고 계약서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원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된단 말이죠. 그럼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그 계약서가 누구 수중에, 집주인 수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효력은 띵띵 소멸되어 버립니다.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경매가 아니고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도 이제 내 재산은 최소한 내가 지켜야 돼. 누가 절대로 안 지켜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사람이 보증금 5천만 원 해가지고 최초 이제 전입신고하고 여기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어요. 이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면서 또다시 집주인하고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정액했어.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6천만 원이죠, 그죠? 근데 전입신고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집주인이 에이 니 일로 와보라고 와요. 그러니까 니 나하고 처음에 계약했고 5천만 원짜리 계약서 안 했나? 네. 지금 이제 보증금이 6천만 원이니까 그런데요. 5천만 원짜리 계약서 가져올래? 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A가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집주인한테 덜렁 갖다 주면 그 순간부로 5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놨잖아요. 그죠? 이 확정일자 받아놓은 것이 효력이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임차인은 6천만 원 정해야겠다. 그럼 이 계약서상에다가 전입신고 요다 돼 있으니까 이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 근데 요 6천만 원짜리 확정일자 요것만 딱 받아놨다. 근데 이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만약에 분실해 버렸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이때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해가지고 이때 확정일자 도장 받으면 이때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다더라? 보증금액을 어쨌든 전액 다 회수할 때까지는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A한테 니 일로 와봐라. 너 계약서 5천만 원 가져온다. 그 잊어먹었다고. 야,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니까. 6천만 원짜리 계약서상 밑에다가 말이지. 특약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전세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여기다 돈 1천만 원을 정액하여서 근본 전체 보증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무소해가 야, 절대로 이게 집주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왜? 내 보증금액을 전액다 회수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이거 계약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 이게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서잖아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정액 가져가죠. 그럼 계약서 다시 안 쓰고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1,000만 원 정액했다. 그럼 이게 6천만 원짜리가 되지 않느냐? 6천만 원짜리 계약서 되긴 돼요. 근데 이미 확정일자 여태 받아놨으니까 여기다 당구장 표시해서 1,000만 원 정액했다 하게 되면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5천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증금액을 정액하였다 그러면 계약서 써야 됩니다. 또 살다가 또 보증금 1,000만 원 정액했다면 또 어떻게 7천만 원짜리 계약서 쓰면서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어떻게 보증금 정액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여기다 확정일자 또 받아놔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살고 있는 와중에 이 주택이 만약에 경매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 했을 경우 임차인은 자기 임대차 계약서 이 사람 몇 장 가지고 있습니까? 1장, 2장, 석 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석 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말이죠.
전입은 뭐 예를 들어 뭐 98년도 몇 년 매도 며칠이나 했고 바로 밑에 보니까 1차 확정, 2차 확정, 3차 확정 이렇게 나왔어요. 1차 확정은 언제? 98년도. 2차 확정은 언제? 2000년도. 3차 확정은 언제? 뭐 2002년도.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1차 확정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이다. 그럼 최초 임대차 계약 시 보증 금액입니다. 그러다 2차 확정이 뭐지? 2년 있다가 정해야겠다는 거. 얼마? 6천만 원. 3차 확정 뭐지? 또 2년 있다 또 정해야겠다. 얼마? 1천만 원 정해가지고 7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액을 정액해서 거주하는 와중에 주택이 경매되었다 했을 경우 임차인들이 원래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액된 계약서까지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죠? 제출해서 어쨌든 내 보증금액을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임대차든 경매든 있어가지고요. 내 보증금 전액 다 회수하기 전까지는요. 어쨌든 이 계약서는 금싸라기다, 이게. 계약서 잊어먹은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이제 계약서 잊어먹은데 어떡하죠? 계약서를 잊어먹으면요. 그 순간부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효력도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예 4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